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3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상 복구하는 안에 대해서 오늘 오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것인데 그 기저에는 이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의료계와의 대화는 진전이 어렵다라고 보는데 바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이죠.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 박민수와 장상윤은 겨우 이 정도의 합의안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계속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자, 먼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어제 당정 협의 이전에 오전에 박민수 차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자, 이 회의 제목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였습니다. 아니, 중대본 회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 제목이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다. 어느 의사가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죠? 아니, 전공의들이 다 사직하고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며 중대본 회의를 연다? 그러고서 지금 박민수 차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도 박민수 차관이 나오면 안 되죠. 아니, 지난 계엄 과정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비뚤어진 분노가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정도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 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민수가 나와서 의료계를 향해 목소리를 낸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작에 경질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의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와 중단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대생을 향해서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 이게 무슨 뻔뻔한 훈계질입니까? 자, 그동안 이 박민수 차관의 망언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 카데바를 수입하겠다. 아니, 응급실 대란 때에는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니 응급실 찾지 말아라. 자, 이뿐 아니라 전공의를 향해서 온갖 협박질을 이어갔죠.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탕핑, 그냥 들어눕는 것으로 일관하지 말고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에서 행동해달라. 마치 전공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박민수가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직도 의료계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박형욱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 복지부 차관께서 3월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했다. 기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 차관께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국민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박민수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다오. 첫째, 도대체 의사 중에 누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오래전 사직서가 수리되어서 각자 일을 하고 있다. 군 소집 영장을 받고 곧 군대에 갈 사람도 있다. 개업의 의대 교수들은 열심히 진료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말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봐도 경악스러운 계엄사령부 포고령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자, 1호 이런 내용이었죠. 전공의들을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기자님들께 박 차관에게 질문을 하시라. 저 포고령에서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포고령이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의사 집단 행동이라는 이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걸 보면 이런 포고령이 나오기까지 이 박민수의 영향이 없었겠느냐라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저 당시에도 이미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어 각자 일을 한 지 오래되었던 시점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파업을 한 것이며 누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인가? 최상목 대행은 현장을 이탈한 의사도 없는데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게 사과가 맞나? 만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가 누군지 밝히지 못한다면, 그리고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가 누군지 밝히지 못한다면 결국 아직도 보건복지부는 상상에 근거해 의료계엄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도 이미 의료계엄 상황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면 계엄을 일으킨 주범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뭔가 행동의 변화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의료인들이 대화에 나서겠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 집단행동을 한다고 국민에게 떠들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 아닌가. 둘째, 기자님들께 박 차관께 질문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박 차관은 대화를 촉구하는데 도대체 의료계가 복지부를 어떻게 믿고 대화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다. 2020년 소위 94 의정 합의에서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까지 했다. 이런 합의까지 그냥 무시하는 보건복지부를 의료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2023년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수십 번 논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의료계와 2,000명 의대 증원 숫자를 미리 논의한 서류를 내놓아 봐라. 법원이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지 않는가? 결국 의료계 입장에서는 복지부에 번번이 뒤통수 맞은 것 아닌가? 의협은 복지부를 믿고 수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정작 복지부는 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하지도 않고 국민에게는 수십 차례 논의한 것처럼 전하면서 의료계를 불통이라고 낙인 찍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복지부는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했다는 포장만 해서 알리바이용 회의를 만들어 악용을 하는데, 의료계가 도대체 복지부를 어떻게 믿고 회의를 하겠나? 이런 거짓말 행태에 대해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과라도 했나? 안 했죠. 그래서 박민수 차관이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먼저 의료계에 사과하고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발 기자님들께서 박민수 차관께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히 지금 의료계가 왜 냉담한지 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대체 그동안 번번이 이렇게 뒤통수 맞아온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정부와 복지부를 믿고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저는 박민수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게다가 어제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그 장상윤 수석도 정말 끝까지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원상복구하면 의료계에 밀리는 거다.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복귀하면 그 이후에 논의를 하자. 번번이 태클을 걸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주호 부총리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아예 그 묵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당정 합의안이 나온 것인데, 문제는 이런 합의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의료계의 불신이 이렇게 너무 크다면 진전이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이 사태를 저지른 사람들의 뭐 처벌까지는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경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장상윤 수석 이 세 사람은 반드시 경질을 해야 조금이라도 대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은 불신의 늪이 너무나 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